오늘은 어저께 집단을 좀 따져봤고, 오늘은 법이란 무엇인가, 그, 조금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무슨 감히 법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 그런 시도는 아니고요. 애초에 그냥 법은 왜 생겼을까라는 그냥 개인 차원의 궁금증, 이러지 않았을까 정도의 그런 가벼운 고찰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. 집단의 크기가 곧 힘을 의미하게 되면서 개체수의 보존은 곧 생사를 가름하는 중요한 사안이 되었을 것이다. 먼저 번에 그 집단을 얘기하면서 그 집단을 이루는 이유는 우리가 보호받고 그 집단으로서 가지는 힘이 그 각각의 구성 개체들을 보호해준다. 그럼으로써 각각의 개인들은 편안함을 느낀다. 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 집단의 크기가 곧 힘을 의미하게 되니 어떤 그 개체수를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당연스럽게 생기겠죠. 그 개체수의 보존을 위해서는 새끼를 소중하게 여긴다든가 어떤 집단 내의 싸움을 피하게 된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룰, 규칙, 법의 필요성이 생겨났을 거예요. 그 집단 내에서 늘 뭐 싸움을 하느라 만약에 개체수가 줄어든다 그러면 집단 전체가 위험에 처하게 될 테니 집단 내에서의 싸움은 자제한다 라는 어떤 그런 암묵적인 어떤 룰이 생기지 않았을까. 물론 이것만이 어떤 규칙을 형성하는 유일한 원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, 여하간 원시 집단은 꽤 그런 것으로부터 어떤 규칙의 제정이 생겨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런 기초적인 제한 사항이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 일상이 반복되면서 점점 정교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게 되었을 것이고, 좀 더 세밀하게 규칙들을 정하는 것도 가능해졌을 것이다. 이건 동물들 사이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. 이런 흐름은. 세밀하게 규칙을 정하던 것이 인간 사회가 가족 단위를 넘어 촌락을 형성하며 살게 되면서 그 관계 역시 개체 간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고 가족 간, 직종 간, 세대 간, 성별 간 등 다양하게 교차하며 관계가 복잡해지니까 그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오해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 많은 규칙의 제정이 필요해졌을 것이라고 봅니다. 사실상 친구 사이에는 어떤 규칙이 잘 안 생기는데 이 남녀 관계에서는 꽤 규칙이 생기죠. 부부 간에는 그 둘 사이에서도 규칙이 많이 생겨납니다. 그러니 인간이 조금 더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면 규칙도 역시 좀 더 세밀해지고 많아지지 않을까. 경제적으로는 분업으로 인해 여분의 생산물이 생기게 되었고, 여분의 생산물은 부의 축적을 가능하게 해주었고, 축적된 부를 가지고 남의 노동을 살 수 있게 되면서 종속관계가 형성되며 계층을 형성하게 되었을 것이다. 저는 계층이 형성된 원인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어떤 부의 축적에 의해서 계층이 형성이 되었을 것이다. 제 생각인지 국부론으로부터 파생된 제 생각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이 계층은 또 다른 관계의 교차를 사회에 형성시키면서 새로운 규칙의 필요를 또 가져왔고, 축적된 부는 그 보전을 위해서 또 수없이 많은 제도적 보완을 필요로 하게 되었을 것이다. 어떤 이런 것들이 법을 형성하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. 어떤 실체적인 내용 없이 좀 뜬구름 잡는 식의 어떤 그냥 말뿐인 얘기가, 그냥 말로 끝나는 얘기가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, 이런 것을 되짚어 본 이유는, 굳이 이런 것을 되짚어 본 이유는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. 꽤 많은 사람들은 법이라는 것이 어떤 절대적인 가치라거나 절대적인 어떤 이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어떤 절대적인 것이어서 감히 그것을 없앤다거나 고친다거나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을 불경하다라고 생각하는 개념들이 좀 있어요. 일반 법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안 할지라도 헌법 같은 것,
헌법은 마치 엄청나게 거룩하고 위대해서 우리가 감히 그것을 손본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뭐 어떤 반역의 범주에 넣는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뭐 그런 분들 때문이라기보다는 뭐 저 역시도 어떤 생각을 어떤 근원적인 부분까지 일단 낮춘 다음에 새로운 질서를 상상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것을 일단 허물어 놓고, 왜 그런 절대적인 것은 뭐 어떤 계기로 생겨났을까? 그렇다면 그런 근원적인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뭐 새로운 제도나 체계를 상상해 볼 수 있다라고 여겨져요. 지금 이 말조차도 너무 빙글빙글 도는데 뭐 그거예요. 지금 있는 헌법, 그것이 뭐 하늘에서 떨어진 어떤 절대적인 어떤 이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. 그냥 우리 구성원들끼리 그냥 그게 좋아 보여서 선택했을 뿐이다. 그냥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. 뭐 직접적으로는 48년도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세우면서 헌법이라는 거를 그 당시에 똑똑한 몇몇의 사람이 우리는 이런 헌법을 가지자 하고선 가진 거고, 그건 이제 각종 이제 뭐 미국이나 어떤 유럽의 어떤 선진국들의 헌법들을 놓고서는 비교해 보면서 우리도 비슷한 거 갖자 그러고 베낀 것이고요. 또 시대가 흐르면서 뭐 수없이 많은 훌륭한 분들에 의해서 보완 첨삭된 것들이 있고, 또 동시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꽤 많은 쓰레기들이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했었고, 그런 쓰레기들에 의해서 쓰레기 같은 조항들이 헌법에 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그 헌법 자체가 어떤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성역이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고치고 첨삭할 수 있는 것이고, 여태 그래 왔고, 또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누더기가 되었다라고 생각된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헌법을 내지는 어떤 새로운 개념을 그 자리에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것이죠.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. 그것은 단순히 어떤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그런 것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, 구성원들이 그런 것에 합의를 하는 이유와 목적은 단순히 그거예요. 구성원들 각각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위한 방향으로 향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만약에 어떤 항목, 조항,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새로운 체계의 설립이 그 방향, 구성원 각자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쪽으로 향하지 않는다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, 만약에 더 잘 먹고 잘 사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, 그런 새로운 체계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에요. 단순하죠.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건데 이상하게 필요 이상의 의미를 헌법이나 어떤 민주주의라는 어떤 이념 체계에다가 뭐 필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꽉 쥐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. 조선의 엘리트들이 시대에 맞지 않는 성리학을 붙들고서는 끝까지 울부짖었던 것처럼 그것은 후대의 사람들에게 어리석었다라고 비난받기밖에 안 했죠.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민주주의나 현재의 헌법이 어떤 불변의 어떤 망고불변의 가치가 있는 듯이 떠받든다면 후대의 사람들로부터 답답하고 어리석다라는 평가를 받을지도 몰라요. 저는 이미 2019년 대한민국의 헌법은 이건 뭐 헌법도 아니고 컨스티튜션도 아니고 뭐 누더기에다가 별 쓰잘데기 없는 거지 같은 문장들이 너무 많다라고 여기고 있어요. 특히나 그 헌법재판소라는 천박한 집단에 의해서 내려지는 몇 가지 그런 판단들이 마치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을 어디론가 이끌고 뭐 망고불변의 가치로 이끌고 가는 척하는 그런 역겨운 그런 잘난 체 뭐 이런 것들과 겹쳐지면서 새로 세워야 되지 않는가라는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예요.